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발생기 챕터 123 제2의 탈출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탈출로는 1962년 7월 30일 4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발생기 300페이지에 수록된 것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123 제2의 탈출로. 숲을 기어 철조망 밖으로 기어나간다. 넋 빠진 사람처럼 소나무 숲으로 기어간다. 개가 철조망 울타리 안에서만 짖고 그 밖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전지 불빛이 사방으로 번득번득하고 다발 총소리가 연속 밤의 정막을 깨뜨린다. 나는 벌써 혼나간 사람처럼 갈바를 잇고 아랫다리가 재려 걸음이 걸리지 않는다. 멍하니 풀숲에 쓰러진다. 몇 개의 전깃불이 나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그것을 볼 때 무서운 불안과 공포감에 이 일을 어찌할까? 나로서는 감당치 못할 일을 저질렀다는 절망에서 도무지 발길이 고착되어 발을 떼어낼 수가 없다. 사생결단으로 파옥한 내가 왜 순간적으로 겁쟁이가 될까? 나도 모르는 마음에 변동이 사람을 망쳐먹을 것만 같은 것을 깨닫고 용기를 북돋아 본다. 죽으나 사나 최후의 1시간까지라도 목적 관철을 관통하지 못하는가 하는 자아의 채찍이 나를 마구 채찍질하고 용기를 돋아준다. 절치부심한 이 일을 관통하려는 욕망이 치솟자 떨리는 가슴을 누르고 제2의 탈출로를 찾기에 헤맨다. 전지불과의 거리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빛은 나의 위치와는 딴 방향으로 이 이상 내가 행동한다는 것은 불리할 것 같다. 나는 포복하면서 나를 은폐할 수 있는 지형을 찾는다. 그래서 어둠 속에 사방을 살피니 낡은 공동묘지자리라 폐묘가 많다. 5척이 넘는 나의 몸을 감출 곳이 이 찰나에는 없다. 감춰질 곳을 기어가면서 찾는다. 어떤 폐묘가 있다. 송장을 파서 낸 묘가 있다. 그 속에라도 숨지 않고는 죽음이 눈앞에 달랑거리고 있는 순간이다. 살기 위하여 무덤 속에 들어갈 생각으로 적당한 무덤을 찾는다. 어떤 묘인지 한쪽 모퉁이가 차서 물썩은 냄새가, 아니 옛날 죽었던 어떤 시쳇물이 울고서 풍겨지는 냄새가 아닌지 내 몸마저 썩어지며 송장이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무덤 속이 나를 감춰주는 이 세상의 마지막 굴속이라 생각하니 도리어 썩은 냄새가 무시무시한 생각이고 모두 사라진다. 전짓불이 보이지 않는다. 날이 새려고 바람이 불고 동이 힘을거지면서 사방에 예명이 찾아온다. 아침이다. 이제는 도망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 정말로 불안해서 막막한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는 것 같다. 옛날에 해로 된 큰 관 속 컴컴한 구석지에 나는 처박힌다. 대낮에 이곳을 샅샅이 뒤져보면 어떻게 하나하는 불안을 진정할 수가 없다. 무덤 속에는 내가 제2의 죽음을 상속받은 송장같이 숨을 죽이면서 혼나간 괴물처럼 있다. 비는 온다. 푹푹 쏟아진다. 관 속에도 비가 쏟아진다. 점점 관 속에 물이 차올라온다. 관 속에 공간이 적어진다. 관 속에 물이 차올라도 비가 오는 것이 마음이 안정된다. 비가 옴으로써 놈들의 수사가 소홀해질 것 같은 생각에 서였다. 행인지 불행인지는 예측할 수는 없으나 비는 날이 어두워도 자꾸만 퍼붓는다. 공포와 긴장 속에 깨림직한 것과 무시무시한 것과 굶주림이 이 폐관 속에는 없었다. 나는 나의 혼이 없는 내가 아니고 귀신이 된 것 같다라고 챕터 12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을 기어 철조망 밖으로 기어나간다. 넋 빠진 사람처럼 소나무 숲으로 기어간다. 개가 철조망 울타리 안에서만 짖고 그 밖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전지불빛이 사방으로 번득번득하고 다발 종소리가 연속 밤의 정막을 깨뜨린다. 나는 벌써 혼나간 사람처럼 갈 바를 잊고 아랫다리가 재려 걸음이 걸리지 않는다. 멍하니 풀섭에 쓰러진다. 몇 개의 전깃불이 나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그것을 볼 때 무서운 불안과 공포감에 이 일을 어찌할까? 나로서는 감당치 못할 일을 저질렀다는 절망에서 도무지 발길이 고착되어 발을 떼어낼 수가 없다. 사생결단으로 파옥한 내가 왜 순간적으로 겁쟁이가 될까? 나도 모르는 마음의 변동이 사람을 망쳐먹을 것만 같은 것을 깨닫고 용기를 북돋아 본다 라고 챕터 123을 열고 있는데요.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는 아무리 강심장도 어쩔 수가 없지요. 겁없이 유치장을 부수고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생각지 못한 복병인 개의 짖음으로 인하여 무장경비병의 추적을 받게 되었으니 잡히거나 목표물이 되면 여지없이 죽음의 신세가 될 터이니 그 누구라도 오금이 저리고 발걸음이 떨어질 리 없지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무사히 엄폐를 똑똑한 두뇌회전으로 벗어났다니 꽤 복이 많은 사나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개가 계속 추적하지 않고 울타리 안에서만 짖었다니 얼마나 행운입니까? 아마도 삼복더위에 잡아먹을 요량으로 기른 똥개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경비견이라면 끝까지 추적을 하여 결국 잡히는 신세가 되었을 테니 말입니다. 여기서 철조망이라고 하는 것은 접근이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 가시철사를 그물처럼 얼기설기 엮어친 울타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지라고 하는 것은 화학반응, 방사선, 온도의 차이, 빛 따위로 전극 간의 전위차가 발생하게 하여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로서 여기서는 후레쉬를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번득번득했는데 물체 따위에 반사된 큰 빛이 잠깐씩 자꾸 나타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발총이라고 하는 것은 탄창이 또아리 모양으로 둥글납작한 소련제 경기관총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적막이라고 하는 것은 적막의 잘못된 표현으로 고요하고 쓸쓸함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재려라고 하는 것은 저리다의 잘못된 표현으로 강한 감동이나 심한 슬픔 따위로 인해서 아린 듯이 아프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공포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거나 두려운 느낌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감당치 했는데 어떤 일이나 사실을 견뎌내거나 받아들이지 못함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고착이라고 하는 것은 옮기거나 변화하지 않고 같은 곳이나 일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뜻하나 여기서는 공포에 질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음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겁쟁이라고 하는 것은 겁이 많은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어 달라지거나 움직이게 되다는 뜻이 마음이 바뀜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굳세고 씩씩한 기운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으나 사나 최후의 한 시간까지라도 목적 관철을 관통하지 못하는가 하는 자아의 채찍이 나를 마구 채찍질하고 용기를 돋아준다. 절치부심한 이 일을 관통하려는 욕망이 치솟아 떨리는 가슴을 누르고 제2의 탈출로를 찾기에 헤맨다. 전지불과의 거리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빛은 나의 위치와는 딴 방향. 이 이상 내가 행동한다는 것은 불리할 것 같다. 나는 포복하면서 나를 은폐할 수 있는 지형을 찾는다. 그래서 어둠 속에 사방을 살피니 낡은 공동묘지 자리라 폐묘가 많다. 5척이 넘는 나의 몸을 감출 곳이 이 찰나에는 없다. 감춰질 곳을 기어가면서 찾는다. 어떤 폐묘가 있다. 송장을 파서 낸 묘가 있다. 그 속에라도 숨지 않고는 죽음이 눈앞에 달랑거리고 있는 순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반사판으로 파옥을 했으니 어떻게 하든 살 길을 찾아야 하는데 덩치가 한 덩치 하는 관계로 숨기란 어려워서 낮은 포복으로 은폐를 하며 제2의 탈출로를 모색했나 봅니다. 다양한 것은 뒤쫓던 후레쉬불은 하운과는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고 하네요. 천지신명의 보살핌이 아닐까 싶네요. 아니 어머니나 아래 보살핌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인근에는 묵은 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골을 박은 묘가 있어서 우선은 그곳에 숨기로 했나 봅니다.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라면 묘지 근처에 가는 것도 경기날 일인데 더구나 유골을 박은 곳이라니 심장이 섬뜩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찬밥, 더운 밥을 찾을 겨를이 없었겠지요. 여기서 관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저쪽까지 꿰뚫어서 통과함을 뜻하나 여기서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킴을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아라고 하는 것은 사고, 감정, 의지, 체험, 행위 등의 여러 작용을 주관하며 통일하는 주체를 뜻하나 여기서는 자신의 뜻을 의미함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분발하도록 재촉하거나 격려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나 여기서는 자신을 다그치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절치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갈면서 속을 썩인다는 뜻으로 매우 분하여 하늘 품음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탈출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구속 따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복이라고 하는 것은 포복의 일본이나 중국식 단어로 땅바닥에 배를 대고 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은폐라고 하는 것은 덮거나 가리어 숨김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생긴 모양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폐묘라고 하는 것은 돌보는 사람이 없어 황폐해진 묘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척이라고 하는 것은 1척이 303.0303mm이니 약 151cm를 뜻하나 하나운 시인은 거장으로서 6척에 가까운 신체라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찰나라고 하는 것은 찰나의 비표준어로서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묘라고 하는 것은 죽은 이의 몸이나 뼈를 묻는 곳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위하여 무덤 속에 들어갈 생각으로 적당한 무덤을 찾는다. 어떤 묘인지 한쪽 모퉁이가 차서 물 썩은 냄새가 아니 옛날 죽었던 어떤 시쳇물이 울겨서 풍겨지는 냄새가 아닌지 내 몸마저 썩어지며 송장이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무덤 속이 나를 감춰주는 이 세상의 마지막 불 속이라 생각하니 도리어 썩은 냄새가 무시무시한 생각이고 모두 사라진다. 전짓불이 보이지 않는다. 날이 새려고 바람이 불고 동이 힘을 거지면서 사방에 예명이 찾아온다. 아침이다. 이제는 도망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 정말로 불안해서 막막한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는 것 같다. 옛날에 해로 된 큰 관 속 컴컴한 구석지에 나는 처박힌다. 대낮에 이곳을 샅샅이 뒤져보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을 진정할 수가 없다. 무덤 속에는 내가 제2의 죽음을 상속받은 송장같이 숨을 죽이면서 혼나간 괴물처럼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하운이 숨을 곳을 찾다 보니 석회로 만든 파묘가 있었는데 물이 고여 있었나 봅니다. 아마도 옛날 시신이 썩은 물이 고여 있을 수 있겠지요. 다급한 마음에 그곳으로 피신을 했지만 어떠한 두려움이나 불쾌함도 느낄 겨를이 없었나 봅니다. 어느새 새벽에 여명이 밝아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것이니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지요. 다행스럽게도 자신을 쫓던 후레쉬불이 다른 곳으로 사라졌기 망정이지 끝까지 수색을 했더라면 꼼짝없이 잡히고 말았을 것을 생각하니 솜털이 쫑긋 서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저러나 썩은 시신이 있던 석회관에 들어갔으니 마치 송장이 된 느낌은 어떠했을까요? 필자도 중앙박물관에서 입관 체험을 해보았습니다만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여기서 무시무시한 했는데 자꾸 몹시 무서운 느낌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짓불이라고 하는 것은 전짓불의 북한어로서 전기 밧데리를 넣어 빛을 발하는 기구로서 흔히 후레쉬라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명의 오타로 보이며 희미하게 날이 밝아오는 빛 또는 그런 무렵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해라고 하는 것은 석회의 약칭으로 시신을 묻을 때 생석회로 관을 대신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격앙된 심리 상태나 통증 따위를 가라앉혀 조용한 상태를 만들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쪽이 죽었을 때 다른 한쪽이 호주권이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 일체를 이어받음을 뜻하나 여기서는 죽은 사람 대신
자기가 죽음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냐는 뜻이 되겠습니다. 괴물이라고 하는 것은 괴상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는 온다. 푹푹 쏟아진다. 관 속에도 비가 쏟아진다. 점점 관 속에 물이 차올라온다. 관 속에 공간이 적어진다. 관 속에 물이 차올라도 비가 오는 것이 마음이 안정된다. 비가 옴으로써 놈들의 수사가 소홀해질 것 같은 생각에서였다. 행인지 불행인지는 예측할 수는 없으나 비는 날이 어두워도 자꾸만 퍼붓는다. 공포와 긴장 속에 꺼림직한 것과 무시무시한 것과 굶주림이 이 폐관 속에는 없었다. 나는 나의 혼이 없는 내가 아니고 귀신이 된 것 같다라고 챕터 123을 마감짓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루 종일 비가 내렸던가 봅니다. 형무소에서는 밤새 탈옥했다는 것에 대하여 발칵 뒤집혔을 텐데도 비가 온다는 이유로 수색도 하지 않았던가 봅니다. 하울에게는 천운이었겠지요. 그러나 생석회로 만든 관에는 물이 점점 차여 괴롭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하네요. 하운의 대담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공포와 긴장으로 인하여 꺼림직함도 무시무시한 공포심도 굶주림도 폐관 속에서 의식하지 않았다니 긍정의 아이콘이었던가 봅니다. 하운은 자신이 귀신이 된 듯한 착각이었다니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를 담는 궤를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거나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함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소홀이라고 하는 것은 예사롭게 여겨서 정성이나 조심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행인지 했는데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일에 미리 헤아려 짐작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깨림직한 했는데 꺼림직의 방언으로 마음에 걸리는 구석이 있어 느낌이 썩 편안하지 못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고른 일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폐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없는 일본이나 중국 단어로 보이며 파멸을 하여 시신이 없는 관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 안에 있으면서 그것을 거느리고 목숨을 붙어있게 하며 죽어도 영원히 남아있다는 비물질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넋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316화는 하나원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발생기 챕터 124 그냥 비는 내리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제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6월 20일경과 12월 20일경 두 차례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2025년 후반기에 발행하는 파랑새 제12집에 기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